사실 전기 자동차가 언제부터 나왔을 것 같아요? 전기 자동차는 가솔린 자동차, 화학연료 자동차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오, 굉장히 진짜요? 오래됐어요. 전기자동차 역사는 오래됐고. 거의 200년 가까이 됐어요. 그쵸. 예. 200년이나요? 최초로는 전기자동차가 좀 앞서 있고 그 당시에는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주방에서 우수까지 전기 얘기를 따라서 전기 마당을 안내해드릴 저는 한국전기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한성태라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전기 얘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전기 얘기를요? 아니, 예, 실제 행정지역명으로 있습니다. 경남 창원에 오. 전기의 길 10번 길이 저희 전기연구원의 주소입니다. 실제 길. 네네. 실제 길. 전국 유일하게 경남 창원에 있습니다. 저희 네. 전기연구원이 보통 대부분의 출연원들은 다 이제 대전에 이렇게 본원을 두고 있는데 그쵸. 우리 전기연구원은 최남단 경남 창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가 본원입니다. 제가 사실 이제 여기 나온 이유가 제가 하는 연구를 소개하는 거가 중요한 목표죠. 네. 그다음에 근데 제 연구뿐만 아니라 저희 전기연구원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들 오늘 이제 전기마당이라는 틀에서 좀 몇 가지 소개시켜드리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과학 문화가 왜 중요한가? 여러분들 뭐 그냥 과학 용어들은 많이 이렇게 주워 삼키셔가지고 잘 아실 텐데 실제로 과학을 조금 이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오늘. 네. 예.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키워드들이 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전기 얘기할 거고 자기 얘기할 거고 그리고 전기장, 자기장 얘기할 거고 전자기 유도, 전자기파 듣기는 굉장히 친숙하시죠? 그쵸. 왜냐하면 우리 현대 사회가 결국은 이 전자기 기술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회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것 중에 뭐 전자기 아닌 게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런 용어들이 익숙해 있을 뿐이지 그거의 어떤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럼 그렇죠.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단순히 익숙해졌을 때에 우리가 대응하는 방식이 굉장히 비과학적일 수 있고 오히려 문제가 된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요 영화는 굉장히 유명했죠.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네. 제가 요 그림을 가져온 이유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사람이 죽고 나면 그 레테의 강을 이렇게 건너가는데 저승사자가 배를 태워갖고 간대요. 그 레테의 강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승에서의 기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노 부부도 저 강을 건너지 마시라고. 근데 사실 우리가 과학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어릴 때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어릴 때는 누구나 다 과학자의 자질을 충분히 다 갖고 있는데 입시 교육 거치고 나서 고등학교 졸업 딱 하고 나서는 레테의 강을 다 건너신 거예요. 저는 그 전에 이미. 그 전에 건너셨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이제 그 강을 건너가셨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세요. 그 강을 건너지 마시고 다시 돌아오시라는 의미에서 옛날 기억을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오시려면 옛날 기억 다 이제 되살려야 되니까 제가 조금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근데 사실 안 될 과학도 마찬가지고 다른 곳에서도 이런 기초적인 자료들은 많이 있으니까 혹시 그럼요. 나중에 다시 더 보시도록 하고 오늘 저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전기연구니까 전기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전기는 저희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뭐 전기를 띤 알갱이들이 있어요. 얘네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 밑에 꼬마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장난스러운 거고요. 저기 전압은 굉장히 높은데 저기 사실 흘러가는 전류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저 친구한테는 아무 해가 없어요. 위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전기를 띤 알갱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힘을 좀 눈으로 볼 수 없을까?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게 이제 플러스 전기를 띤 알갱이, 마이너스 전기를 띤 알갱이. 그 사이에다가 송화가루, 그러니까 그 소나무의 그 꽃가루죠. 그걸 살살살살 뿌립니다. 그러면은 전기 그 상호작용하는데 놓이게 되면 여기 송화가루도 다 물질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플러스가 마이너스 쪽으로 당겨지고 마이너스가 플러스 쪽으로 당겨져서 얘네들이 이렇게 약간 줄을 맞춰 쓰게 돼요. 얘네들이 딱 분기를 잡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기 마당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제 과학 그런 설명하시는 분들이 저런 것들을 잘 해가지고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 주신 거죠. 그렇죠. 제가 이제 전기장, 우리는 이제 보통 전기장이라고 하는데 뭐 한자식 유식한 표현이고 우리말로 전기 마당. 약간 순우리말. 예, 같은 말입니다. 그다음에 영어로는 일렉트릭 필드. 예. 제가 아까 그래서 전기 마당을 여러분들 투어를 좀 시켜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기 마당. 장보다 마당이라는 표현이 좀 더 부드럽네요. 그렇죠. 우리말이고. 그리고 원래 이 마당이라는 개념, 장이라는 개념, 뭐 혹은 필드라는 개념 자체는 떨어져 있는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입이 된 개념인데 이게 이제는 현대 물리학에서 물리적인 실체다. 물리적인 실체다.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도 보듯이 중력 마당이에요. 중력 마당.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가 딱 있으면 원래 질량을 가진 물체와 물체 사이에는 서로 작용하는 힘이 있다. 이게 만유인력이잖아요. 근데 아까 그 질량 가진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가 주위에 자기의 마당을 형성한다.
그러면 그 마당에 놓여 있는 다른 어떤 물체가 그 마당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까 질량이 큰 지구가 있으니까 중력 마당이 휘어진 것처럼 보이고 어떤 뭐 달 같은 구슬이 여기 들어가면은 그 안에 이렇게 돌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 휘어진 마당을 따라서 흘러가겠죠. 예. 그래서 이 마당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두 물체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개념에서 출발해서 실제 물리적인 실체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이게 알갱이 대신에 이 마당을 전파한 어떤 파동의 무더기라는 해석이 이제 현대물리학의 주된 해석이고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마당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기울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 꼭대기에 있는 거하고 계곡에 있는 거하고 그러면 이 경사가 굉장히 가파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지도에다가 나타내는 게 등고선이고 그러니까 마당을 2차원적으로 표현하는 게 지도다. 중력 마당 을 2차원적으로 표현하는 게 지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기마당도 똑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전기마당, 그다음에 그 전기마당으로부터 파생되는 자기마당. 이 전기마당과 자기마당이 서로를 변화시키면서 공간을 퍼져나가는 전자기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석이 만드는 이제 그게 자기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많이 눈에 보이는 막대자석에다 말굽자석이라고 하죠. 거기다가도 철가루 붙여 이렇게 하면은 붙죠. 그 자기 마당도 이렇게 막대자석 놓고 여기다 아까는 철가루가 좀 큰 거였는데 아주 고운 철가루 이렇게 살살 뿌려줍니다. 살살 뿌려주면 이 자석도 마찬가지로 철가루가 N극 S극 따라오면서 저렇게 아까 송화가루처럼 전기장에 반응하는 송화가루처럼 자기 마당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걸 역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암페어로부터 이제 비롯되는 굉장히 놀라운 발견. 전기와 자기가 서로 별개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다 이제 전류를 하나 이렇게 보내면서 아까처럼 철가루를 뿌려본 거예요. 그랬더니 철가루가 이렇게 서져.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마당이 형성이 됐다. 마당에 딱 오니까 이제 분기가 딱 잡힌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전류가 흐르면 자기 마당이 생긴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전류가 흐른다는 것 자체가 전기를 띠는 알갱이가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 전기마당이 시간에 따라 변한다. 그러면 자기마당이 생긴다. 요 얘기입니다. 전기가 흐르면 그 주위로 자기 마당이 형성이 된다고 했잖아요. 또 이제 뭐 교과서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전기가 같은 방향으로 흐를 때, 다른 방향으로 흐를 때 서로 밀어내고 땡기고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이제 들여다보면 아마 이것도 안될과학에서도 한번 다뤘던 것 같아요. 이게 한쪽에 전류가 흐를 때 움직이는 전하에 대한 상대적인 효과에 의해서 결국은 전기장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선 하나만 놓았을 때 그 주위에 자기장이 생겼잖아요. 이거를 전선을 꽈요. 스프링처럼. 스프링처럼 꽈놓으면 아까 같은 원리대로 그거 모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치 이렇게 막대자석 하나 있는 것과 같은 자기마당이 형성이 되죠. 일자로 가던 거를 이제 꽈놨더니 가운데 착 이렇게 군기가 잡히죠. 그렇죠. 저게 그러니까 막대자석과 같다라고 보셔도 돼요. 자기마당이 저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전기와 자기가 별개가 아니고 뭔가 관계가 있다. 이제 여기까지 알게 된 거죠. 이게 이제 그 유명한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인데 제가 자자에다 노란색을 표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가 중요해서 노란색을 해놨겠죠? 유도라고 했으니까 누가 누구를 유도하느냐 그 관점에서 이제 이번에는 제가 자기장이 전기장을 유도한다라는 개념에서 이제 전자기 유도라고 쓴 거예요. 이게 선빵을 치는 게 뭐 누구냐? 그렇죠. 좋은 표현입니다. 선빵을 치는 건 자다. 그래서 표시해놨다. 그래서 이 전자기 유도가 파라데이가 이제 발견을 한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아까 제가 코일 감아놓은 거는 막대자석하고 똑같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기다가 막대자석이 실제로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막대자석이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자석이 딱 있으면 자기 마당이 형성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석이 가만히 있지 않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자기 마당이 흐름이 바뀌겠죠. 자기 마당이 시간에 따라서 바뀌겠죠. 자석이 펼쳐놓은 그 자기 마당이 시간에 따라 변하겠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봤더니 거기 그림을 보시다시피 저 G라고 쓴 게 검육이에요. 파라데이 시절에는 지금처럼 이제 국가에서 연구를 해라라고 연구비를 주는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럼 누가 연구비를 주느냐 하면은 돈 많은 귀족들이 부자들. 거기 보면 파라데이가 연구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강연을 해요. 이거 관련된 뭐 썰이 두 가지인데 이 실험을 보면서 파라데이가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일설에 의하면 남자분은 재경부 장관에 해당하는 귀족이었다라고 하고 그 재미는 있는데 그거 어디다 씁니까? 그래서 파라데이가 했던 답변이 아마 당신이 세금 거두는 거를 크게 해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또 귀족 부인이 재미는 있는데 어디다 쓰냐 그랬을 때 새로 태어난 아기는 어디다 씁니까? 그 아이가 갓 태어난 아기가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그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될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될지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이제 저가 하는 연구랑 관련 있는 게 가속기예요. 가속기. 그 포항
태화강 같은 데 우리나라 큰 방사능 가속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이거를 처음에 지을 때 돈이 엄청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그 가속기를 담당하고 있는 소장 이름 윌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돈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의회 청문회에 이제 불려갔어요. 그래서 의원이 이 가속기가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소장님이 하신 말씀이 나라를 직접 지키는데 쓰이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나라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가 되게 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귀족 부인의 질문에 대해서 파라데이가 신생아의 쓸모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아까 그 재무장관에 대해서 세금 매기는 거 실제로 현실이 됐습니다. 한 예가 지금 아까 그림 똑같죠. 호일 감아져 있고 자석 왔다 갔다 하고 자 이게 아까 자석이 왔다 갔다 하면 자기 마당이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오른쪽에 이제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저게 이렇게 사각형이지만 호일이라고 볼 수 있죠. 코일이고 코일이 돌아가는데 코일 입장에서는 자기 마당이 돌아간다고 보여지잖아요. 코일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일을 이렇게 잡아 돌리고 있으면 자기 마당이 변한 거랑 똑같아요. 그럼 아까 자기 마당이 변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 그랬죠? 전기가 생기죠. 저게 발전기의 원리입니다. 정확하게 발전기입니다. 저게. 그다음에 저걸 거꾸로 하면 거꾸로 반대로 생기죠. 그게 전동기죠. 전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돌린다. 예. 발전기 여러분들 발전기에서 전기 안 만들면 우리 이 방송 못 보죠. 예. 그다음에 전동기 없으면 여러분 전기차. 거기까지 안 가셔도 돼요. 안 가도 돼요? 여러분 손빨래 다 하셔야 되고요. 손빨래. 에어컨 다 못 돌아갑니다. 전동기 없으면. 네, 대부분의 에너지를 이 전동기가 사용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뭐 i3, i4, i5 했는데 전동기 자체가 굉장히 오래전에 이미 원리가 개발됐고 했지만 지금도 전기연구원에서는 이 전동기의 효율을 조금이라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전동기가 사용하는 전기가 세계에서 만들어내는 전기의 이제 거의 반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아껴야 우리가 에너지 낭비도 줄이고 하는 한정된 재화를 알뜰하게 쓸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효율 전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요. 일단 그림 밑에 쪽 거기 보면 코일이 이제는 2개가 감아져 있어요. 그러면 뭐 코일이나 막대석이나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 이쪽 코일에서 전류를 흘려주면 저쪽 코일에 자기 장애 변화가 생기겠죠. 거꾸로 오른쪽 코일에서 전류를 흘려주면 왼쪽 코일에 또 유도가 되겠죠. 이게 교통카드 단말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교통카드 보면 그 안에 이제 코일이 감아져 있어요. 안에 숨어져 있고. 그다음에 핸드폰 무선 충전기 똑같습니다. 핸드폰 무선 충전기도 저 원리로 충전하는 겁니다. 약간 어드밴스드해지긴 했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예. 이거 다 세금 매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커런트 워라고 얼마 전에 영화도 있었는데 그렇게 크게 뜨지는 못했어요. 요거 기대작이었는데 네. 생각보다 조금 아쉬운 게 많았다. 네, 그래서 이제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분이 우리 잘 아는 에디슨.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전기를 사용하게 된 게 이제 에디슨의 덕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실제로는 아닙니다. 테슬라 덕분입니다. 왼쪽에 테슬라면 전기 자동차 이름 생각나죠. 그렇죠. 전기 자동차에서도 이분을 기리기 위해서 테슬라 회사 이름을 만들었고요. 이게 뭐냐면 에디슨이라는 분은 원래 이제 직류로 다 시스템을 꾸리고 싶어 했어요.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근데 이 테슬라라는 분이 교류를 선호했거든요. 원래 두 분이 에디슨이 사장님이고 테슬라가 직원이었는데 테슬라하고 이제 갈라섰죠. 그래서 서로 엄청 싸웠어요. 그래서 커런트 워라고 하고 그래서 DC로 가야 되냐 AC로 가야 되냐 가지고 엄청 싸웠다고 해요. 그 테슬라가 결국 1차 전기화를 달성한 게 저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아까 제가 설명했던 코일 2개 오른쪽 왼쪽 코일 있죠. 이거 이렇게 놓은 거랑 이렇게 놓은 거랑 똑같아요. 그 안에 철심을 감아서 이제 길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저게 이제 의미가 뭐냐면 저게 이쪽 코일과 이쪽 코일의 감은 비에 따라서 전압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코일 2개가 있고 상대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은 비에 따라서 유도되는 전압이 바뀌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뭐 약전 쓸 때는 전압을 낮추고 강전 쓸 때는 전압 높이고 해야 되는데 저 덕분 때문에 저게 트랜스포머 변압기라는 거예요. 저 변압기 덕분에 우리가 이제 전기화를 다 달성할 거예요. 대한민국의 시골 구석구석까지 다 전기가 공급이 되고 쫙 보낸 다음에 이제 변압을 해가지고 맞는 형태로 딱 바꿔서 쓰는 거죠. 그렇죠. 원래 전기를 보낼 때는 고압으로 보낼 때가 손실이 적어요. 그렇죠. 그래야지 뭐 딱 효율이 좋게 쫙 뿌린 다음에 알아서 이렇게 해라.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쓸 때는 우리한테 맞춰서 낮춰야 되는데 그렇죠. 맞춰야 되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동네에도 변전소에서 이제 아주 높은 전압은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전압으로 낮춰주고 또 집에서도 우리가 사용하는 전압으로 낮춰주고 이런 장치들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고 그래서 원래 이제 에디슨이 이제 직류로 밀고 싶었으니까 교류는 위험한 거야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220V 쓰잖아요. 근데 220V 직류다 그러면은 0V에서
220V니까 220V 차이예요. 근데 220V 교류다라고 하면 플러스 220V와 마이너스 220V가 있으니까 전압차는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에디슨이 이제 교류는 위험한 거야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교수 때 사형수. 전기의자. 교류를 이용해서 전기의자 보여주고 막 그랬다고 하는 설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교류로 잘 안 죽어가지고. 아, 그렇죠. 예. 교류가 이렇게 무시무시하다 했는데 사형수가 안 죽어. 그래서 생각보다 안전하네. 제가 또 질문 드릴게요. 저기 수분 그림 찾기 맨 밑에 조그만 거 보이세요? 아까부터 도비는 왜 있냐고 저기. 질문 누가 하셨나요? 도비. 제가 이 전기는 도비다라고 전기는 도비다. 해리포터 보신 분들 아시지만 도비가 사실은 마법 능력은 해리포터보다 센 것도 많아요. 맞아. 근데 도비는 안 보이죠. 도비 안 보이죠. 숨어 있죠. 네. 옛날에 저 때만 해도 동네에 가면 전봇대에 이렇게 전압 변환하는 전신주들 다 서 있었어요. 근데 요새 서울의 대형 아파트들 아니면 뭐 신도시들에 가면 전봇대 안 보이죠. 전봇대 안 보여요. 전깃줄 없어요. 도비예요. 우리가 전기라고 생각하는 거 저기 플러그에 이렇게 구멍만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다 숨어 들어간 거일 뿐이지 우리 생활에 도비처럼 호가와트 마법학교도 도비들이 다 운영해 주잖아요. 전기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쏙쏙 들어와요. 1차 전기화를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생활에 윤택한 생활을 누리게 됐다. 그리고 전기연구원이 그런데 많이 기여를 했다. 이 전기가 정전이 많이 돼요, 외국은. 근데 우리나라는 정전이 거의 안 일어나는 아주 우수한 전기 관리 국가입니다. 멋있습니다. 1차 전기화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안정화된 전력을 공급한 1차 전기화 다 달성을 했고요. 그럼 전기 연구가 끝났냐? 아닙니다. 2차 전기화가 남아있죠. 이제 아까 얘기 많이 나오려고 했던 전기 자동차. 근데 전기 자동차는 우리 집에서 충전하잖아요. 기본적으로 DC로 충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왜 2차 전기화라고 하냐면 이전에는 생산하면 무조건 다 써야 돼요. 그 시간 안에. 다 그냥 써야 돼요. 근데 배터리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저장해 놨다가 쓸 수 있게 된 거죠. 사실 전기 자동차가 언제부터 나왔을 것 같아요? 전기 자동차는 가솔린 자동차, 화학연료 자동차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전기 자동차 역사는 오래됐고. 거의 200년 가까이 됐습니다. 200년이나요? 최초로는 전기 자동차가 좀 앞서 있고 그 당시에는 그 귀부인들이나 또 많은 분들이 전기차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속도가 좀 느려. 속도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래 못 타. 배터리. 오래 못 타요. 그 당시에 이제 납축전지 비슷한 거에다가 했기 때문에 배터리 때문에 멀리 못 가요. 약간 교양 있는 느낌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용해. 그다음에 승차감도 좋아. 그러니까 약간 고급진 느낌. 근데 이제 막 가솔린 이용하는 차 뭐 이런 것들은 막 시끄럽잖아요, 되게. 그것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가솔린 자동차는 시동 걸면 예전에 경운기 아시죠? 경운기 시동 걸면 이렇게 돌려야 되잖아요. 지금 자동차 안에 그 스타터가 있어서 그게 없어진 거지. 예전 자동차는 아무리 멋진 자동차도 다 돌려야 했어요. 그래서 자동차에 보면 글로브 박스라는 거 있죠. 그게 왜 글로브 박스겠어요? 돌릴 때 맨손으로 돌리면 아프니까 장갑 끼고 이렇게 돌려서 글로브 박스예요. 거기다 그거 놓는 거였어요. 진짜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가 사실은 먼저 나왔는데 사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전동기도 아직 좀 미흡했고 배터리 너무 무거워. 그리고 배터리 기술이 취약했다. 그러니까요. 아까 이제 테슬라하고 에디슨 놓고 커런트 워라고 했는데 그때 DC가 안 되고 AC가 1차 전기화를 담당을 했잖아요. 근데 2차 전기화는 그럼 어떻게 가능해졌냐? 그 얘기를 좀 봐야 되잖아요. 이거 진짜 재밌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집중하세요. 자료 좀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DC지만 DC도 전력 변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AC랑. 어떻게 똑같냐면 가만히 있는 DC를 이렇게 스위치 같은 걸로 잘라요. 중간중간 잘라요. 그러면 이게 펄스라고 하는데 이게 AC랑 비슷해지죠. 시간이 따라서 변하겠죠. 그럼 원리는 똑같아요. 그렇게 바꾼 다음에 걔를 아까 코일 2개 해갖고 가문비 따라서 전력 변환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설명하겠지만 다이오드라는 게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하거든요. 그럼 이제 교류였던 애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한 다음에 그 뒤에다가 캐파시터라는 걸 놓으면 이렇게 평활이 되면서 DC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자르는 주파수를 높게 가져가요. 지금 우리 집에 들어오는 전기는 60Hz, 초당 60번 흔들리는 교류인데 저기서는 한 10kHz, 그러니까 초당 10,000번 흔들려요. 그렇게 빠르게 하면 주파수가 올라갔으니까 파장이 작아져요. 그러면은 아까 이 코일 2개 감는 이 트랜스 사이즈가 9세대들은 잘 아실 거예요. 220V에서 110V로 내려가는 트랜스는 엄청나게 커요. 막 이렇게 들고 다녀야 돼요. 근데 지금 아까 그림에도 나왔듯이 우리 지금 220V에다가 그대로 푹 꽂아가지고 핸드폰 충전하잖아요. 저 안에도 저게 다 들어있어요. 코일도 들어있어요. 기술력의 발전으로 작아진 겁니다. 저 트랜스가 작아진 겁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전력 변환을 여러 번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전력 변환하는 소자,
그 전력 반도체라고 하는 게 요새 또 한참 뜨고 있는 거고 저희 전기연구원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제가 예전에 그 당시 그 닌텐도라는 게임기를 닌텐도의 게임보이 일본판을 사오셨구나. 80V. 게임보이를 딱 했는데 그 이게 이제 110이었거든요. 도란스를 꽂아서 했었어. 그리고 이제 여기 문제가 없었어. 근데 한참 하는데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꺼져. 고장 난 거지 요 선이. 그래서 집에 보니까 꼽는 구멍은 똑같은데 220짜리 선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20을 꽂았어. 그다음에 꼽았어. 그랬더니 게임기가 켜지는 거야. 네. 그래서 와 되네? 잠시 후 펑! 그리고 영원히 갔어 게임보이. 게임보이 안녕. 너무 슬픈 일이었어. 네. 그래서 2차 전기화라는 거는 우리가 가장 실감할 수 있는 거는 모든 모빌리티, 그러니까 자동차, 비행기, 배 이런 것들 이제 전기화 될 것이다. 우리 지금 뭐 자동차가 다니면서 내뱉는 매연 이런 것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 전기 에너지는 뭐 생산 방법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적어도 집적된 곳에서 만들면서 관리를 할 수가 있고 길거리 다니면서 매연을 내뿜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 전기 모빌리티 시대가 이제 올 것이고 그것도 전기연구원이 중추적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나왔습니다. 아까는 자에 노란색이 칠해져 있고 네. 전에 칠해져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전기가 유도하는 자기현상. 자, 이게 도선이 이렇게 있어요. 네. 전류가 흐르죠. 네. 근데 초등학교 때 나와요. 도선이 끊어지면 어떻게 된다? 안 흐른다. 전기가 안 흐른다. 그렇죠. 그쵸. 쟤는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죠. 안 흘러야 되죠. 네. 근데 이렇게 판을 이렇게 대놨어요. 끊어져 있는데 그냥 끊는 게 아니고 판을 대놨죠. 그러면은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판에 모여요. 서로 당기니까. 네. 그러니까 저 판을 다 채울 때까지는 배터리에서 이렇게 쭉 흘러오겠죠.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흐르는 거예요. 근데 저 흐르는 사이에 저 사이에 끊어진 대로 전류가 흐른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주위로 전기장이 유도가 된다. 그 주위로 전기장이 유도가 되고 그 전류가 흐르면서 자기장이 유도가 된다. 그래서 전기가 유도하는 자기장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맥스웰은 원래 실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파라데이의 유도 법칙을 잘 들여다보고 자기가 전기를 유도하면 전기도 자기를 유도해야지. 그렇게 해갖고 저거 쓰고 나서 맥스웰 이퀘이션 해갖고 다 먹었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전기를 띤 입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가 자기를 유도하고 자기가 전기를 다시 유도하면서 이게 퍼져나가는 게 전자기파. 전자기파. 네, 아까 그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이제 이게 가장 간단한 안테나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네. 여기서 이제 교류를 흘려요. 교류를 흘리면 전기를 띤 알갱이가 이렇게 위아래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것 자체가 전기 마당이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전기 마당은 자기 마당을 유도한다.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자기 마당은 전기 마당을 유도한다. 그러면서 지들이 공중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요. 예. 그게 이제 전자기파고요. 그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이 흔들리는 게 뭐냐면 파라는 거니까 뭐가 흔들리잖아요. 네. 흔들리는 게 뭐냐면 전기 마당이 흔들리고 자기 마당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전자기파가 흔들리는 거고 이게 맥스웰이 또 수학을 막 열심히 풀어보니까 이게 전자기파의 속도가 광속이네요. 빛도 전자기파라고 이제 알게 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속도가 일정해요. 광속으로 다 일정하니까 그렇죠. 여기 지금 보면은 제가 주파수 파장 얘기를 해놨는데 네. 한 시간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느냐 이게 주파수 시간에 관한 개념이죠. 네. 그다음에 공간적으로 이렇게 얼마나 길게 걸쳐 있냐 한 사이클이 얼마나 길게 걸쳐 있냐 이게 파장 공간적으로. 그러니까 주파수는 시간에 대한 용어이고 파장은 공간에 대한 용어예요. 그럼 속도는 거리 나누기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속도가 일정하다 그랬어요. 네. 거리 나누기 시간이라는 건 시간분의 1이라는 게 주파수거든요. 공간에 대한 개념이 파장이고 파장 곱하기 주파수가 광속으로 일정한 거예요. 이게 일정해야 되니까 파장이 긴 놈은 주파수가 낮은 거고 주파수가 낮은 거는 파장이 긴 거죠. 아까 제가 이 설명 안 드리고 얘기했던 게 60Hz. 60Hz도 전자기파예요. 60Hz도 전자기파인데 초당 60번 흔들리는 거랑 아까 10kHz 초당 10,000번 흔들리는 거랑 그럼 파장은 10,000분의 1로 줄어들겠죠. 짧아지는 거죠. 예. 그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컵에 있는 거, 이렇게 맥스웰 하면은 주로 이제 연세기 좀 있으신 분들은 커피. 캔커피. 커피잔에 그래서 그렸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식이 4개가 있어요. 수학식이 4개가 있어요. 위에 두 줄은 T라고 돼 있는 거, 수학에서, 이 물리학에서 T라고 돼 있는 거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입니다. 위에 두 줄은 T가 없어요. T가 없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전기, 정자기. E는 일렉트릭 필드, B는 매그네틱 필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과 무관하다. 네, 그래서 정전기, 정자기. 네. 그다음에 첫 번째 줄은 어떤 전기를 띤 알갱이가 있으면 공간적으로 전기 마당을 형성한다. 아까 제가 시작했던 그 말씀을 그냥 수학적으로 주저리 쓰지 않고 오늘 시작
시작부터 하신 말씀을 그냥 수식으로 만든 수식으로 겁니다. 그냥 표현한 겁니다. 그다음에 예. 자기 마당은 원래 이제 전기 마당의 작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N극, S극이 따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트 자하는 0이죠. 그리고 주위에 자기 마당이 생긴다. 그 얘기예요. 정전기, 정자기고. 그렇죠. 밑에 두 개 수식을 보면 T가 보이죠. 네.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저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네. 아까 B가 자기장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마당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전기 마당이 생긴다. 아까 어허. 패러데이 유도 법칙. 그다음에 밑에서 이제 오른쪽에 시간에 대한 거 빼고 J라는 게 전류거든요. 네. 전류가 흐르면 아까 자기장이 생긴다. 암페어 법칙 얘기했잖아요. 여기까지가 알려져 있었는데 맥스웰이 딱 치팅을 한 거예요. 저 마지막 텀. 마지막 텀. 네, 전기장이 시간에 따라 변하면 자기 마당을 유도하겠네 해갖고 요거 하나 딱 써놓고 수학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 이름의 법칙을 전부 다 맥스웰 방정식 이렇게 가져간 거예요. 이거를 와우. 정립함으로써 패러데이의 수많은 발견들, 맥스웰이 꿀꺽. 꿀꺽. 내 거다. 네. 패러데이 고맙습니다. 앞으로 맥스웰 방정식으로 우리는 시험을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맥스웰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 되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어요, 방정식. 네. 방정식은 푸는 방법이 변수를 이렇게 없애서 풀잖아요. 네. 예. 그 없애서 푸는데 밑에 두 개씩을 이렇게 시간에 대한 거 E하고 B가 있으니까 넣어서 풀면 그렇게 풀면 그 방정식의 해가 빛에 대한 해랑 똑같다. 그래서 교회 다니신 분들은 성경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빛이 있으라 빛이 하시면 있으라. 빛이 있었다. 예.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맥스웰 이퀘이션을 풀어보니 빛이 나왔다. 우리 모두가 보기에 좋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와우. 하나님이 맥스웰 방정식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봐야죠. 네. 빛이 있으라. 제가 아까 그 도비 보여드렸잖아요. 네. 예. 전기가 이제 도비와 같은 역할 숨어서 무한한 능력을 발휘한다. 이 도비가 각성을 하면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느낌 왔어요. 요다. 스타워즈의 요다, 네. 제다의 마스터, 각성했군요. 각성한 도비입니다. 네. 각성한 도비고, 이제 제목이 이제 영어로도 쓰여 있고 뭐 이상한 말로도 쓰여 있죠. 이게 네. 뭐냐면 그 스타워즈 보신 분들은 알아요. May the Force be with you. 그렇죠. 포스가 늘 당신과 함께 하시겠다. 인사. 예, 저 어릴 때 이거 보면서 이거 들으면서 포스가 도대체 뭐야?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네. 근데 이 포스는 파이가 우리 파이고 오메가 그다음에 시그마 이렇게 어허. 포스인데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로 포스는 빛이 포톤이에요. 포톤. 빛. 그래서 이 도비가 각성하면 제다의 요다처럼 May the Force be with you.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전자기파가 빛도 전자기파다. 예. 옷도 꽤 좋은 거 샀어요. 도비가 옛날보다. 그렇죠. 차량이었어요. 옛날로 좀 약간 이게 네. 많이 좀 누더기였는데 네. 약간 레이어드라 그러냐? 네, 레이어드 스타일로다가. 네. 예. 그래서 저 안에 사실은 전기연구원에 사는 대부분의 일들이 또 들어갑니다. 그거 설명하기 위한 건데 예. 저게 이제 상징적으로 제가 이제 파장이 변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빨간색은. 네. 뭐 실제로 저렇게 변하는 게 아니고 10, 100, 1000 이렇게 바뀌죠.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는 건데 제가 이제 가시적으로 표현한 거고 예. 안 변하면 그게 Dc죠. 보통 60번 바뀌면 그게 우리 흔히 말하는 AC.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전자기하학적으로 가는 거고 저쪽 끝에서 오면은 파장이 아주 짧은데 감마레이.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이제 파장이 조금 길어지면 의료용으로 쓰는 엑스레이. 그거보다 길어지면 UV. UV는 뭐 여름철에 눈 상하게 하니까 나가지 말아라 하는 UV. 피부 그렇죠. 태우는. 태우고 예, 예. 피부암을 유발하는 UV 자외선. 네. 자외선. 저 UV하고 엑스레이 사이에 EUV라고 해서 네. 아주 작은 반도체 나노미터 공정하기 위한 광원은 EUV가 네. 되고요. 그다음에 UV 아래가 비저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예. 그 밑에가 인프라레드 적외선. 어허. 그래서 저는 뭐 여기에 이제 전기연구원에 하는 많은 일들이 담겨 있고 또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그런 소재, 전기 재료 이런 것들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저희 전기연구원의 모토 중에 하나가 전기 에너지로 상상하는 모든 것이 현실이 되는 것. 이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